뭔가 모를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아우라 가진 사람,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20대 시절에 알고 지내던 한 선배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언니의 취향, 태도, 야망,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오늘은 책 아비투스를 통해 그 아우라를 가진 사람의 비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랑스 사회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구별짓기라는 책에서 아비투스란 개념을 설명했고요. 아비투스는 아우라처럼 인간을 감싸는 것으로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아우라는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으로서 우리의 사회적인 서열을 자연스레 드러내죠. 그렇다면 개인의 아비투스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태어나면서 자라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지금의 아비투스를 빚어내게 되는데요. 돈이 부족했나? 풍족했나? 휴가 때 여행은 어디로 갔나? 혹시 여행 자체를 안 갔나? 부모님은 성실과 상상력 중에서 무엇을 더 많이 칭찬해 주었나? 등등. 개인의 이런 모든 경험이 합쳐져 자라면서 무엇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의미가 있는 일로 느낄지 결정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이 결정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고급 아비투스가 몸에 밴 사람은 평균적으로 2배 더 빨리, 더 쉽게 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프게도 우리 모두는 태어남과 동시에 불공평한 출발선에 놓였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두실 점은 이 책은 계급 상승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사람, 즉 책에서는 계급 상승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사회의 계층을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류층 자녀들은 책임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훈련하고 어려서부터 구별짓기와 탁월함을 몸에 익힙니다. 반면 중산층 전체의 전형적인 아비투스는 성과 및 지위 추구이죠. 저임금 노동자 계층에서는 생존 기술과 관련한 아비투스를 강하게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출신 배경을 뛰어넘어 누구나 고급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출신 배경을 뛰어넘을 기회가 지금처럼 활짝 열려 있는 때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디지털화와 지구촌화 덕분에 정보 접근성이 무제한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출신 배경을 넘어 상류층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먼저 출신 배경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니콜 스티븐슨의 연구팀의 실험으로 이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하류층 출신이었지만 출신 배경의 불리함을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신입생들이 상류층 학생들과 비슷할 정도로 성적이 상승했습니다. 즉 아비투스가 어떻게 세계관, 취향, 야망을 결정하는지 잘 알면 출신 배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유년기의 몸에 밴 아비투스는 아주 깊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죠. 아비투스의 뒤처짐, 즉 지체 현상은 항상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가난해진 귀족인데요. 겉에 걸친 것은 보잘것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아한 귀족의 태는 남아있는 경우 말이죠.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상류층과의 결혼을 통한 계층 상승인데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같은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을 편안하게 느끼고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획득한 자본 유형은 아주 단단히 정박해 다음 세대까지 상속됩니다. 지금 바로 내 세대에서 완벽한 승부를 보지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가 그 덕을 볼 것이기 때문이죠. 올드머니의 대명사 록펠러가도 처음 시작은 뉴머니였으니까요. 심리 자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을수록 많은 심리 자본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회복 탄력성, 관대함, 높은 목표, 올바른 품성,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높은 생산성 등이 심리적 안정감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안드레아 우치는 실패 경험 후의 행동력을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경이 닥치면 괴로워하고 심지어 원망하는 반면, 행동력이 높은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그런 정신력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체 근육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단련한 덕분에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대처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은 어렸을 때 배우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근력은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징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마음 근력 훈련은 전에 저의 여러 영상에서 언급드렸듯이 충분한 수면, 좋은 식습관, 적당한 운동, 명상 등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양육 과정에서부터 유리하죠. 친구들과 종종 다툼이 있고 학교 성적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거절을 견디기, 실수 해결하기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거나 이를 엉망으로 망쳤더라도 스스로 돕는 법을 배우면 재앙으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 대신 고난을 견디고 그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유로운 동행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에게는 나 스스로가 나에게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아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를 관찰하는 나를 한번 인식해 보세요. 지식 자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본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역량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즉 졸업장, 학위, 전문 지식, 경력, 학술 및 기능 자격증이 해당되고요. 그와 더불어 T자형 지식도 포함됩니다.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최정상 리그에 도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요. 그 이유는 상류층의 자녀 교육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나 자격증보다는 대화나 사고 능력, 개방성 등 지식을 다루는 방식에 더 주의를 기울이죠. 사교 클럽 강연회를 보면 상류층이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직업적 전문 주제, 인문학과 자연과학, 정치와 역사, 기술과 사회, 문화, 음악. 매우 낯선 분야들을 접하며 전문 지식을 보강합니다. 경영학에서 이런 사람을 T자형 인물이라고 부르는데요. T자의 세로 기둥은 탄탄한 전문 지식을, 가로막대는 전문 분야와 맞닿아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한 얕지만 넓은 지식을 상징합니다. 전문적인 깊은 지식에 다양하고 넓은 지식까지 갖춘다면 지식 자본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되죠. 이 크로스 지식을 개발하려면 다양한 주제에 열려 있어야 하는데요. 독서, 여행, 질문하기, 포괄적인 시야 기르기, 트렌드 살피기, 낯선 분야에 관심 두기. 그러면 사람들과 금세 코드를 맞출 수 있으며 건강, 부부, 재정, 교육, 처세 등 직업과는 무관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이들은 좋은 성적과 졸업장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익히고 성과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는 법을 배우죠. 반면 시장의 변화, 사업 영역, 기업 문화, 전략적인 승진 준비 등은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성과를 고생이나 스트레스의 결과로 이해하지 않고 사고의 자유로움, 가치 창조, 도전하는 용기로 이해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창의적인 아비투스를 갖기가 더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 권력 위치에 있는 부모들은 대개 학교와 성적에 관대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집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다른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 어떤 태도가 외교적인 존중을 드러내는가? 보수 좋은 회사에 곧장 입사하는 것보다 경영 수업, 인턴십이 더 나은 이유, 지도자가 되는 법 등등입니다. 이런 계층별 사고방식의 차이가 자녀들의 직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적 정상에 오르기 위해 꼭 상류층에서 태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이죠. 현재 시대는 지식 자본의 최고의 이윤을 약속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대는 실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도약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사회자본은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를 아는가, 개인이나 집단과 얼마나 잘 지내는가를 보여주는 자본입니다. 상류층 자녀들은 유년기부터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동행자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동화에 나오는 요정들처럼 친척과 부모의 친구들이 명품 아기 침대에 모든 좋은 선물들을 넣어주죠. 그들 모두가 훌륭한 최고의 롤모델이 돼줍니다. 한 예로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할머니는 오페라 가수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수의 첫 번째 특별한 기억은 바로 교회 신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하류층 자녀들은 모범적인 조언자와 롤모델을 갖는 경우가 훨씬 드문데요. 그 차이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가족 못지않게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입니다. 친구, 선생님, 소설 속 주인공, 대학 시절 애인, 배우자, 처가나 시댁, 이웃, 아이 학교의 다른 학부모들, 고객 등등. 모두가 우리의 아비투스의 흔적을 남기고 있죠. 그러므로 아비투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려 가려면 올바른 모범에 둘러싸이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낯선 공간의 게임 규칙을 내면화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목표가 되는 환경에 푹 잠기는 것이거든요. 스포츠 스타, 드라마 주인공 등등 요즘은 꼭 만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이나 매체를 통해 다양한 롤모델을 내 사회 자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회 심리학자 미셸 반 델른과 릭 호일이 이 효과를 추적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트니스 센터 혹은 조깅 구간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전 의식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주변 환경, 즉 내가 듣고 보고 말하는 사람을 바꾸기만 한다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비투스는 전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범이 되는 롤 모델이 어떻게 삶을 대하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으로 집을 꾸미고, 무엇을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합법적이라고 여기는지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상류층의 사회적 관계는 집중적 만남과 폐쇄적 관계망이 특징입니다. 우선 올바르다고 여기는 범주에 소속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락처의 개수보다 같은 야망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질을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에 속했다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담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인간관계에 애쓰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어려운 주문인데요.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훔볼트가 말한 것처럼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관계다 임을 기억하며 어느 정도는 인간관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나의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 모임과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에 3배는 더 쉽게 물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향적이라 사람을 만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정리는 쉬운데 새로운 만남과 관계 후 유지 관리는 참으로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사람들을 대면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방편으로 용기 낸 건 체육센터에 등록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환경에 제 자신을 놓기 위해서요. 정해진 요일, 시간에 그 자리에서 운동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계급으로 오르는 데는 막대한 적응력이 요구됩니다. 저 또한 대학 시절과 또 졸업 후 저보다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10년 이상 해오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딱히 대단한 성과를 이룬 건 아니었지만 정신적 번아웃이 왔고 지금은 몇 년간 했던 일을 좀 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출신 배경을 극복하고 계급 상승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었는데요. 저에게는 누구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기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최고로서 독보적 성공을 거둔 그 순간에 새로운 장애물이 계급 상승자에게 등장한다. 위에서의 삶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편하다는 사실 말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새로운 환경은 불안감을 준다. 산소가 충분치 않은 꼭대기에서는 이런 입장 심사가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신의 아비투스를 그들과 맞추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당신의 아비투스로 그곳에 머무는 것은 마치 학교에서 막 배운 프랑스어를 활용해 파리에서 사는 것과 같다. 힘들다. 쉽지 않다. 불안하다. 그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다행히 최정상 집단에 입장하는 확실한 방법은 있다. 여유를 가지고 관례에 적응하라. 행동 방식을 관찰하라. 예를 들어 스몰 토크는 얼마나 길게 나누나, 어떤 옷을 입나, 당신의 가치관에 반하지 않는 한 관례를 따르라. 앞에 나서지 말고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성공과 영향력 혹은 지식과 돈을 과시하지도 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그곳에서 의미 있는 임무를 맡되 과하게 열심히 하지 말고 적절히 우아하고 편하게 하라. 올바른 언어를 써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위를 존중하라. 한 단계 높은 사회 계급에 진입하는 즉시 명심해야 한다. 계급 상승은 인식의 전환이다. 새로운 환경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조화를 이루고 싶다면 과함보다는 모자람이 낫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건 어느 집단에서도 새롭게 들어갈 때에도 적용되는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는데요. 하다못해 수영 강습 하나 들어가서도 내 자녀의 학교 모임에서도 이 점을 명심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는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 때문에 한동안 덮어두었는데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이 오랜만이라 혹시 나를 성장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하고 용기 내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을 읽고 나니 이 책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곡해 없이 이해가 되었고요. 많은 부분을 수긍하게 되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계급 상승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욕망이 옳냐 그르냐와는 별개로 욕망이 크다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자라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욕망은 사실 망상에 가까웠다는 것. 계단을 밟아 올라가지 않고 한 번에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만함도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씁쓸하고 가슴이 쓰라렸지만 이 진실에 동의하기로 결정했고 저의 오래된 믿음책의 하나를 부수었습니다. 여하튼 이 책을 읽고 한동안 잊고 있던 대학 시절의 그 언니가 떠올랐고요. 그 당시에는 희미하게 느껴졌던 그 언니의 무언가 다른 그것이 고급 아비투스였음을 알았습니다. 바람직한 롤 모델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음으로 인해 꿈의 크기가 저와는 많이 달랐다는 점. 그 언니의 집안은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고 상당히 부유했거든요. 누구나 그런 도전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생각조차 그리고 할 필요조차 못 느꼈었거든요. 이 책의 내용은 현재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었지만 자녀 교육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데요. 내가 아이들에게 근면, 성실, 자족하는 태도 이런 것들만 주입하고 있지는 않았나. 도전의식, 가능성, 풍요로움 같은 심리 자본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해준 점에서요. 요즘 AI 관련주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의 기대 심리만큼이나 정말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무섭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넘어설 특이점이 몇 년 안 남았다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세대와는 차원 자체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아이들에게 기존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인 가치관의 상당수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가치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연에 가지고 있던 그 자연스러운 개성을 잘 유지하고 다듬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로서 7가지 고급 아비투스를 다 물려줄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심리 자본만큼은 그리고 단순한 성적을 위한 지식이 아닌 T자형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람직한 롤 모델 그리고 멘토로서의 부모가 되어 든든한 하나의 사회 자본이 되도록 하루하루 정진하려 합니다. 꼭 고급 아비투스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조금 더 고급 아비투스를 물려주고 싶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이실 것이기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성장의 여정은 상당히 외로운 길이 될 겁니다. 외롭다는 건 현재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루트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장의 그 여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